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. 정치 현안들 여당 의원도 하시고 야당 의원 하신 두 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먼저 정호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신경민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연휴 지나고 왔더니요, 정치 이슈가 정말 쌓여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말 우여곡절 끝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정 의원님, 청문회 잘 진행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뭐 청문회야 끝까지 진행은 되겠죠. 시끄럽지 않습니까? 네, 그렇게 진행은 될 것 같아요. 예. 신 의원님은 저기 김행 장관 후보자 시작부터 우여곡절 많이 해가지고 시작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? 뭐 예상했던 거고요.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은 뭐 예상했던 것도 있고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예.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보게 된 측면이 있어요. 김행 후보자는 기자 생활도 오래 했고 여러 가지 공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노출이 된 분인데 예. 이번에 새로 보게 된 사실들이 좀 너무 많아요. 예.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아마 이거 설명하면서 싸우다가 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이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자료 제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예. 한 30%도 안 됐다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은 예. 이 정도면 거의 안 한 겁니다. 대개 보면은 한 50% 이상 7, 80% 하고 이제 안 하는 거 한 20, 30% 가지고 싸우는데 예. 뭐 거의 자료 제출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가 될 거고 예. 지금 현재 지금 본론에 해당하는 주식 파킹 문제가 오전에는 별로 거론도 못하고 그냥 다른 문제 하느라고 예, 맞아요. 지나갔어요. 근데 오후에는 아마 주식 파킹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지만 아마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 의원님 그 개인 사생활이다, 뭐 기업 영업 활동이다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다 그거 아닙니까? 그런데 진짜 청문회도 하셨겠지만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안 주면 어때요? 그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일단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안 주면 예. 뭐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게 되죠. 그리고 이게 예. 이제 1대1로의 대화가 아니고 예. 의원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그런데다가 사실은 주식 파킹을 예. 포함해서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. 예. 가짜 뉴스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. 지금 아마 야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고요. 예. 또 야당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막 공격하면서 그 비난하는 거는 또 나름대로 또 내공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오후 청문회가 더 시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자료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낸 자료 중에도 지금 사실이 아니다.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금 예.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자면은 예. 그 신우이와 이제 주식 관련해서 예. 매매를 했다 그러니까는 야당에서 그러면 계약서 내놔봐라 이렇게 됐잖아요. 예. 근데 지금 이거는 개인사 생활이다 말씀하셨듯이 예. 그래서 안 내놓는 것이고 그다음에 백지 신탁 전과 후의 주식 변동 상황을 다 공개하겠다라고 본인이 천명을 했는데 예. 이게 지금 기업 영업 활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개가 곤란하다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굉장히 비난을 할 것 같고요. 예. 그다음에 10년 동안 채권과 채무가 없다 그랬는데 대변인 할 때 그 채권 채무 변동 사항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뭐 작고 큰 의혹들을 이제 제기할 것이고 예. 김행 후보자는 그동안 이게 다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상하게 세 사람의 후보 중에서 지금 공략을 김행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야당이 예. 전략적으로 공략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.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지금 정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신 의원님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오늘 청문회하는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좀 편한 거 아닙니까? 글쎄요.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? 처음에는 신원식, 유인촌, 김행 순으로들 다들 야당이나 언론들이 짐작을 했는데 이 역순이 됐어요. 김행, 신원식, 유인촌 순으로 지금 돼가지고 예. 유인촌 장관이 문제가 있죠.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
덜 나쁜 사람 비슷하게 지금 돼가지고 예. 오늘 청문회 분위기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. 예. 또 답변 전략도 유인촌 후보는 좀 부드럽게 짜가지고 온 것 같아요. 예. 순위가 밀리면 이 밀린 게 지금 잘 된 거기 때문에 순위가 밀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전술적 뭐 변환구라 그럴까요? 이런 예. 걸 구사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. 예. 하여튼 유인촌 후보도 문제가 많습니다.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예.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행 후보는 지금 문제가 점점점 커진 데다가 오늘 청문회에서 아마 금방 설명을 주신 대로 예. 해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. 다 이걸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예. 또 곤란해지면은 개인 사생활 내지는 기업의 영업 활동의 비밀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예. 결국은 약속했던 대로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거고요. 예.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본인이 예.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. 대통령이 뭐 이런 걸 자존심 내세우고 이럴 단계를 지금 넘어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근데 뭐 정 의원님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갑자기 이게 이렇게 욱하시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이번에 청문회에서 소명 잘 할까요? 한번 욱해봤잖아요.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는 게 본인한테는 학습 효과죠.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본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예.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. 지금 이제 아들 아파트 증여세와 관련해 가지고 예. 지금 그게 상당히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. 왜냐하면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원들이 참 흥미로운 것이 예. 사실 이 청문회 무용론은 문재인 정권 때 특히 그게 아주 그냥 피크였었어요. 왜냐하면 예. 다 임명을 시켰으니까. 근데 그 전에 장관이나 장관급 청문회를 보면 이렇게 다수의 후보자가 있으면 예.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크면은 나름대로 타협하는 선에서 두 명을 뭐 해주는 대신에 한 명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걸 뭐 흥정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런 게 있었거든요. 비슷하게 하고 진행. 그리고 이제 후보 입장에서도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응하는 방법이요. 예. 설명을 하더라도 굉장히 겸손하길 원해요. 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예. 그런데 이제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 가짜 뉴스라 그랬는데 본인이 또 시원하게 자료 제출을 안 하면 더 밀어붙일 거란 말이죠. 그런데다가 본인이 이제 언론인 출신이었으니까 기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선배고 뭐 해가면서 하는 것 자체도 예. 아마 상당히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을 것이고 거기다 또 하늘을 보라 그랬잖아요. 예. 왜 이렇게 맑은 하늘에 사람을 마녀 사냥하느냐는 취지로 했는데 그런 것 자체도 이렇게 쌓인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주식 파킹 같은 거는 이제 오후에 특히 세게 나올 텐데 예. 여당 의원마저도 이 주식 파킹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사례를 비교하면서 예.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지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있고 이 자체가 김행이 적격이냐 또 신원식이 적격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뭔가를 주고받는 이 주고받기가 또 잘 돼야 되거든요. 예. 그런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지금 디펜드 하는 것을 봐서는 예. 세 사람을 다 통과시키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분란이 세게 오후 내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돼요. 지금 세 사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강대강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신 의원님 당장 내일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도기한 표결해야 하지 않습니까? 야 그러면 거의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민주당 의총 보니까요. 부결하겠다. 당론으로 쉽게 정하지는 못하던데요. 이게 인사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왜 그런 거죠? 이게 원래 당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법의 법정신에 맞지 않아요. 원래. 근데 법안의 경우에는 당론으로 정할 수 있죠.
예, 당원 당규도 있고 그런데 인사의 문제를 당론으로 정한다는 게 일단 어렵고요. 예. 그래서 내일 의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제 의총의 분위기는 매우 부정적입니다.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예. 뭐 9가지 문제점을 인천의원들 전원이 나와서 합의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등등에서 보면 부정적이에요. 예. 그리고 이분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태도가 그 대법원장답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예. 이 3부의 한 축의 책임자라는 것을 국회가 더군다나 야당이 나서 가지고 부결시키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예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예. 지금 수사 리스크 중에 한 고비를 넘어간 거지. 예. 전체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뭐 해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. 예. 그리고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될 것들 진행 중인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고 예. 검찰이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사건을 쪼개기 기소를 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재판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또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을 부결을 시켜버린다. 예. 이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죠. 당으로서 그리고 하기에는요. 뭐 예. 이렇게 되면은 한 두어 달 또 사법부 구성이 늦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임기 만료되는 대법관이 벌써 이제 몇 달 안 남았거든요. 그렇죠. 내년 예. 1월인가 그럴 거예요. 그러면은 두 분이 떠나게 되면 3명이나 공석이 되게 되는 사태를 맞게 되면은 대법원이 마비가 되거든요. 아.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부결이 내일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남고요. 예. 그런데 또 이런 흠이 있는 분을 또 가결을 시킨다는 것도 또 정치적으로 이게 좋은 선택인가 하는 예.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의원 개개인들한테 결국은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예. 저는 부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. 예. 그렇게 해석해 청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? 예. 지금 35년 만에 대법원장이 지금 그 공백에 처한 그런 우려가 있다. 상황을 지금 그 목도하고 있는데요. 예. 지금 대법원장 후보는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투명하게 처분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예. 대법원장으로 그 통과시켜 달라는 거의 읍소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찾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걸 보니까 진짜 사법부의 수장 자격이 있는가 싶은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있어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입법, 사법, 행정 사실 이 사법부 수장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장 되는 건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서부터 제가 무슨 지난 정권을 자꾸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. 그때 일단 우리나라 하나의 전례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.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당론으로 정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부결시키기가 더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걸 당론으로 정해버리면 예. 민주당이 그랬어라는 그 기록이 남는데 개인 의사야 이렇게 되면은 훨씬 가볍게 그런데다가 장관 인사청문회 해갖고 아무리 부적격이라고 얘기해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은 되는 거지만 예. 적어도 민주당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이거는 대법원장과 관련해서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고민할 거고 예. 그리고 지금까지 그 친명계 다 친명계 일색이잖아요. 지도부에서 비명계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가 해온 행보를 보면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보를 취했었나? 예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우리의 어떤 근육을 한번 이렇게 보여줘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. 예. 그래서 부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그렇게 되면 예. 민주당에 대한 그리고 부결시킨 민주당에 대한 중도 무당층의 생각이 더 부정적으로 가겠죠. 예. 그런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이균용 후보도 굉장히 찾아다니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씁쓸합니다. 아, 역시 그런 이유들이 있네요.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. 정 의원님, 지금 돌아보니까요.
어쩌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총력전 양상이 돼버렸습니다.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? 판이 커졌죠. 예. 이게 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내년 총선이 딱 반년 남았거든요. 예. 그러면 이제 이게 총선의 전초전이라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6개월 동안 별일이 다 생길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어요.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바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그다음에 그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. 이게 커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총력전 양상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어느 당에 유리한지는 각 당의 판단이 있을 거고요. 예, 예. 이미 총력전이지만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이제 그 표를 읍소하는 당사자나 또는 그 당의 지도부는 예. 그 분위기를 보면 아 이기겠구나 지기겠구나라는 거를 그 감은 잡았으리라 보여져요. 아 가서 보면은 그런 게 느껴지. 아유 그럼요. 예. 네. 신 의원님 그래서 궁금한데요. 결국은 뭐 투표를 해서 결정이 날 거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또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할 거고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럽니까? 뭐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. 예. 근데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. 예. 대개 재보궐선거는 보면은 예. 그게 어떤 선거든지 간에 한 20%에서 30% 안에서 투표율이 나오고요. 예예. 20% 후반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. 예.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정권 심판론 대 지역 일꾼론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. 예. 정권 심판론으로 만든 것은 오로지 이건 여당과 대통령의 탓입니다. 예. 그래서 사면복권과 윤심공천으로 해서 김태우 후보를 내리꽂기를 했기 때문에 예. 정권 심판론이 된 거지 사실은 국회 가결 영장 기각도 뭐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예. 이 영향보다는 사면복권 윤심공천 영향이 훨씬 크죠. 예. 일이 이렇게 커지니까 지금 뭐 호화 캐스팅으로 해서 뭐 선대본부 뭐 선대위원회 만들고 지금 예. 강서와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하여튼 완전히 그냥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로 짜놨거든요. 예. 특히 여당이 그래요. 예. 여당이 이거 지면은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. 사실 강서라는 지역의 성격상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인 건 맞고요. 예. 투표율이 중요할 거예요. 예. 30%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예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유리하다고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. 그러나 요즘의 투표 행태를 보면은요. 사전투표제가 실시된 이후로 보면은 투표 행태를 투표율로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. 예. 그래서 아마 내일하고 모레 사전투표율을 또 보면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을 여야가 하겠지만 다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서로 아전 인수를 할 거기 때문에요. 예. 그러나 하여튼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한테 약간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은 가능하죠. 예. 그래서 투표율만 가지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 어렵고요. 예.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의외로 싱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예. 투표율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게 정권 심판론인지 아닌지 뭔지 잘 아리송한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. 저는 이건 좀 뭐 이렇게 하여튼 시끄럽기는 엄청 시끄럽지만 예. 별게 아닐 선거로 변질이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봅니다.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. 요즘에 우리 최근에 정치 행태를 보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좌우하는 현재 이 정치 최근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러다가 승패에 따라서 강서구에서 투표하신 분들이 전체로 뭐 비난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요? 저는 사실 그게 또 걱정이 되는데요. 글쎄, 걱정이 되는 건 알겠는데요. 예. 하여튼 투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너무 키워놨어요. 예. 그래서 이건 아마 뒷감당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 의원님 저 궁금한 게 강서구청장 나오신 분이 각 당에서 무려 7분 되더라고요. 이른바 군소정당 등에서 이렇게 후보를 낸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? 아니면은 그냥
아니 그 서울 보궐선거에 그 나온 후보를 보세요. 제가 기억할 때 서울시장. 10명이 예. 네,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예, 예. 그런데 다 나오잖아요. 예. 그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. 예. 그 나름대로 그 뭐 아마 자기 이름을 좀 더 그 예.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. 지금 이게 그 양당 그 구조라는 거를 몰라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조금 전에 의원님이 그 아리송한 투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이번에 아리송한 투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아리송하잖아요. 예. 그러면 또 목소리 큰 사람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양당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너무 득세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퇴행시키는 지금 효과까지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아리송한 결과가 나오면은 결국 각 당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자는 그러한 그 요구가 예. 오히려 제압당할 수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하여튼 확실하게 그 누가 승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예. 또 패배한 쪽에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,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예, 때문에 예. 그때 변화해가지고 예. 새로운 모습을 다시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지 예. 이게 마치 또 지금 지난 대선의 그 연장선 속에서 계속해서 양당 구도로 그것도 점점 강성들이 득세를 하고 판을 키우면서 예, 예. 이런 정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미래로 볼 때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. 그 어느 날보다도 오늘 두 분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 그리고 그보다도 뒤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을 살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정우김 전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